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오늘 소개할 생선은 병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꽃이나 조림으로 먹는 병어는 아니고요, 이렇게 큰 병어요. 이 병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900g 정도 나가는 녀석으로 병어치고는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가시가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병어는 잘 사질 않거든요. 근데 이 병어 사이즈 정도 되면 이제 포를 떠서 먹을만 하기 때문에 이걸 포 떠서 먹고, 이 생선만의 장점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비늘을 꼼꼼하게 칼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병어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꼼꼼하게 칼을 이용해서 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지느러미를 중심으로 대가리 방향으로 V자를 그리도록 잘라주시면 됩니다. 병어 같은 경우에는 뼈가 굉장히 약한 생선이기 때문에 저렇게만 쳐줘도 두꺼운 척추뼈가 그냥 잘려요. 그러니까 새꼬시로 먹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이즈 정도 되면은 새꼬시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내장이 쏙하고 예쁘게 빠졌죠? 자, 그래도 안쪽을 깨끗하게 닦아 주신 다음에 대가리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 안쪽을 잘라내고 주둥이를 잘라낸 다음에 반을 가르면 요거는 조림용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장이 닿았던 곳이 있으니까 저 부분은 물을 틀어서 깔끔하게 아가미와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꼬리와 지느러미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잘라주면 돼요. 뼈가 원체 물러서 그냥 저런 식칼로도 얼마든지 쉽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자, 수분을 충분히 제거를 해준 다음에 포를 떠봐야 되는데, 병어는 포를 뜰 때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런 얇은 칼을 쓰시면 좋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칼로 쓰시다 보면은 쉽게 뼈를 자르기 때문이에요. 척추뼈 방향대로 한번 칼집을 넣어주고 등 쪽에서 껍질을 잘라준 다음에 일반적인 생선을 오롯이 뜨는 것과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녀석이 통통해서 자꾸 움직이더라고요. 저럴 때는 밑에다가 키친타올을 접어서 받쳐주시면 생선이 흔들리지 않아서 쉽게 포를 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된 부분을 끊어주시면 저렇게 예쁘게 한 장이 나왔습니다. 자, 가시가 좀 붙어 있어서 떼줬어요. 아무래도 선어기 때문에 핏기가 좀 남아있기는 한데요. 저런 핏기가 있는 부분을 살 쪽을 해동지에 붙여서 보관을 해두시면 피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살이 거의 안 붙었다는 걸 인증을 한번 하고, 또 반대편도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살의 중심 부분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부터 뼈를 타고 천천히 여러 번 가시면 저렇게 쉽게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배 쪽의 살도 한 장이 나오게 되죠. 자, 나머지 손질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랫부분만 회를 드시고 등 부분은 조림이나 구이로 드시는 분도 있어요. 조림이나 구이도 굉장히 맛있는 생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어느 요리건 간에 가시 들어가는 걸 혐오하기 때문에 조림을 하더라도 가급적 뼈를 바른 상태에서 익혀서 먹곤 합니다. 자, 포를 뜬 다음에는 살 쪽의 해동지에 충분히 닿도록 싸서 랩핑을 해서 보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 hours later. 자, 해동지를 싸주는 이유는 이 생선 자체가 갖고 있는 핏물과 수분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저렇게 해동지에 보시면 피와 수분이 묻어 나왔죠. 일단 첫날이니까 처음 먹을 거를 조금씩 잘라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핏기는 저런 식으로 좀 닦아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사실 병어가 예전에는 가성비가 좋은 생선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 모든 생선값이 전부 다 오르다 보니까 얘도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해진 생선이에요. 이야기 듣기로는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어서 비싸졌다고 하는데 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1kg 사이즈에서 3만원 선 이하 정도면 드셔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지 않나. 지금 랩핑을 한 다음에 키친타올로 쌌는데 이건 얼릴 거예요. 키친타올로 싸서 물에 한번 적신 다음에 얼려줍니다. 그러면 빨리 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병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얼렸다가 그냥 해동을 해도 컨디션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아서 이거를 기본 손질만 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저렇게 살만 해서 넣어놨는데, 자, 이거 해동해서 드시는 거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질과 내장에 있던 막을 제거를 하고요. 바로 먹을 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가시가 있던 부분도 살짝 제거를 해줬어요.
자, 여러 번 말하지만 회를 뜬다고 해서 굳이 회칼이 필요하진 않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제가 탈피를 못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껍질을 살짝 구워서 먹을 겁니다. 병어는 사실 껍질째 드셔도 되는 생선이기는 해요. 근데 요 사이즈쯤 되면은 껍질이 약간 질길 수가 있기 때문에 껍질채로 드실 거면은 한번 이제 불로 구워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불로 구워지니까 마스카와를 해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마스카 하면 또 끓인 물도 필요하고요, 얼음물도 필요하고 해동지도 또 써야 돼서 전 그냥 불만 쓰는 걸 좋아해요. 저기 작은 녀석이 이제 몸을 자꾸 비비 꽈갖고 불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줄 수 없죠. 완전히 응징을 해줬고요. 핏기가 남아있는 부분은 저런 식으로 얇게 잘라서 제거를 하면 그 안쪽은 또 핏기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핏기가 너무 많은 부분은 그냥 조림이나 구이용으로 드시고, 이제 핏기가 조금 없는 부분은 저렇게 깎아내듯이 제거를 해주시면은 괜찮습니다. 두껍게도 썰어보고 얇게도 썰어서 손질한 저에게 주는 상을 이렇게 마련해줬어요. 이렇게 순살로 드셔보시면 왜 이 녀석이 버터피쉬인지 알게 됩니다. 24 hours later. 자, 다음 날은 조림부터 준비를 했어요. 자, 일부는 얼렸고 일부 생선살은 조림을 하려고 따로 빼놨는데, 야채는 양파, 대파, 당근,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자레인지를 무에 돌려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림에 들어가는 무가 생선 이상으로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는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빨간 양념에 조림을 해볼 건데요. 일단 설탕과 고춧가루를 먼저 넣습니다. 조림을 할 때는 저는 짠맛이 나는 것은 마지막에 넣어줘요. 미림도 2스푼 넣어주고, 자, 전자레인지에 푹 익도록 돌려준 무예요. 보시면 젓가락으로 저렇게 쏙 들어갈 정도로 익었죠. 청주도 2스푼 넣어주고,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준 다음에 생선살을 넣고 맛이 충분히 배이도록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흔들흔들 해줘서 위에 올라있는 부분도 충분히 양념을 먹을 수 있도록 괴롭혀주세요. 물론 병어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진 않을 거예요. 양념장을 만들어서 한 번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조림을 할 때에 단맛과 매운맛을 먼저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짠맛을 넣는 게 이제 생선살을 먹었을 때 좀 더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리를 하는 거고요. 네, 생강가루와 마늘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채와 간장, 고추장, 액젓을 넣어주는데, 양념에 넣는 순서와 비율은 제가 설명란에 넣어둘게요. 마지막으로 빨리 익는 대파를 넣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다가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편집 도중에 생선조림을 한 번 더 해먹었어요. 밥 반찬으로도 매우 훌륭하고, 저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소주 한 잔을 안 할 수 없는 좋은 안주입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은 저렇게 살을 쪼개가지고요, 그냥 드시지 마시고 저 국물에다가 듬뿍 찍은 다음에 먹으면 정말 맛있죠. 꼭 병어 아니더라도요, 다른 생선으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days later. 냉동실에 넣고 3일이 지난 병어입니다. 엄청 딱딱하게 얼었어요. 자, 그래서 설레이는 언패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성지로 싸기는 했는데요. 효과적인 해동을 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아이고 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농도의 소금물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얼려놨던 병어를 넣어 주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그냥 냉장 해동을 해도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염수 해동을 해줬고요. 부드러워진 다음에 건져서 다시 한번 수분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염수 해동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참치 해동법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상태에서 수분을 충분히 제거를 한 다음에 생선 살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도 있기 때문에 한동안 해동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더 농축된 생선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동된 병어를 썰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썰어 보기도 하고 만져도 봤는데, 병어라는 생선은 참 신기한 게 저렇게 가정집에서 냉동했다가 해동을 해도 처음에 선어 상태였을 때랑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냉동실에 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싸실 때 많이 사가지고 쟁여놓고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일째는 제가 껍질을 벗기기도 귀찮고 그냥 먹기는 즐길 것 같아서 저렇게 불질을 또 해줬습니다. 예, 토치로 열을 가할 때는 너무 다 익히기보다는 가급적 약한 상태로 킨 다음에 이 불의 끝부분만 살짝살짝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구워줬어요. 저걸 너무 가까이에서 세게 익히게 되면은 이제 회인지 뭐 구이인지 헷갈리는 상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딱 저 정도 상태를 좋아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자, 냉동실에서 꺼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병어를 회를 뜨고 조림을 하고 냉동해 놨다가 먹어보는 것까지 해봤고요. 생선 구매처는 설명란에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명란에 있는 장요남의 노량진 크루라는 단톡방에 제가 부운용자로 있어요. 여기에 오시면 여러가지 생선과 미식에 대한 정보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생선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들이 있으시면 여기 와서 많은 분들과 정보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민식당이었습니다.